정부가 내일까지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수도권 상황과 집단 감염 등을 감안할 때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전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지침을 곧 발표합니다. 유럽 국가에서 주문한 중국 마스크가 미국으로 행선지가 바뀌는 등 마스크 쟁탈전 양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게 주겠다는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정부가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을 맞아서 후보자들이 유권자 표심 잡기에 집중합니다. 각 당 선대위는 각각 주말 유세 전략 지역을 찾아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절기상 청명인 오늘은 쌀쌀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돼 산불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뉴스광장 시작합니다. 당초 내일까지였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증가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오늘 오전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홍서구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교회 예배와 종교 행사 등 집단 행사는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은 당초 내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한 연장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깝게 하실 줄은 압니다만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치료보다도 더 효과적인 감염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반복되는 상황.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 미국과 유럽에서 귀국자를 통해 해외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 완화 시점과 그 이후 적용될 생활 방역 체계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논의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고 사회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기구가 이 사회적 공론화 기구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금주 중에 구성은 완료할 생각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여부 안건이 올라가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서구입니다. 그동안 마스크 안 쓰고 버티던 미국이 코로나19 급증세가 심각해지자 결국 전 국민 마스크 착용 권고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강제는 아니지만 원한다면 쓰는 게 좋겠다, 이런 권유하는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버지니아에서 김웅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은 환자와 의료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이 그렇습니다. 이게 바뀔 것 같습니다. 나흘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착용이 해롭지 않다며 연일 이야기해왔습니다. 미국 내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부터입니다. 곧 마스크 착용 권고 지침이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Now, a recommendation's coming out. We'll see what that recommendation is. But I will say this: they can pretty much decide for themselves. 감염자 중에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닐 위험성을 사전에 막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마스크를 쓰되 스스로 결정하고 대용품으로 스카프 등을 사용해도 된다는 정도의 지침이 나올 것이란 예상입니다. 마스크 대신 스카프를 이용하는 것은 의료진도 부족한 마스크를 국민들이 모두 쓰라고 할 경우 마스크대란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일부는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코로나19 대응을 약하게 할 수 있어 우려하기도 합니다. And we don't want people to get an artificial sense of protection because they're behind a mask. 미 중앙정부에 앞서 버몬트주는 오늘 마스크 착용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So now I am joining other health leaders in recommending that Vermonters wear cloth face masks in public, even if they have no symptoms. 체코공화국과 타이완, 한국에 의해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를 본 점을 참조했다고 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네, 유럽 상황도 만만치 않습니다. 스페인은 사망자가 1만 명을 넘어섰고 프랑스에선 요양원에서만 1,4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산 마스크를 놓고 유럽과 미국이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양민호 특파원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6만여 명, 영국에선 확진자가 하루 새 4,400명 증가해 3만 8천여 명으로 유럽 국가들 중엔 5번째로 많습니다. 확진자가 6만 명을 넘긴 프랑스에선 요양원 사망자 1,400여 명이 집계에 추가돼 누적 사망자가 6,5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전국 이동 제한령 와중에도 부활절 방학 기간이 되자 바캉스를 가려 시도하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프랑스 전역에 경찰 16만 명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와 의료 장비 부족이 심화되자 대륙 간 쟁탈전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지방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수백만 장을 주문했는데 미국 측이 3배 가격을 현금으로 지불해 공항에서 배송 직전에 빼앗겼다고 주장한 겁니다. Payé et livrable a été détourné parce que acheté. Donc ça pose un problème complémentaire pour nous puisque nous les régions nous en avons commandé 60 millions. 독일에서도 베를린 주정부가 의료진용 마스크 20만 개를 중국에서 주문했다가 행선지가 미국으로 변경됐다며 현대판 해적 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주장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유럽 언론들은 미국과 유럽 간 마스크 전쟁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국적 기업 3M에 대해 국방물자법을 발동해 마스크 생산 확대를 강제한 데 이어 캐나다와 중남미 국가들의 수출 금지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M과 캐나다가 반발하면서 마스크 수급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선 일자리가 70만 개 넘게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이 수치가 미국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전에 집계된 거란 점인데요. IMF 총재는 지금 경제 상황이 10년 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달 일자리가 70만 1,000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일자리가 감소세를 보인 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주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0만을 넘어섰다는 어제 발표에 이어 코로나 사태 이후 노동시장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지난달 중순까지 집계된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란 겁니다. 미국이 지난달 13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른바 셧다운에 들어간 이후 상황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업률도 한 달 새 0.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1975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CNBC 방송은 미국 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곧 800만을 넘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전체의 폐쇄 속도와 소비자 부분의 일자리 손실 급증으로 전례 없는 실업대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If we let this temporary thing spiral into something permanent, then this week's numbers say that permanent thing would be quite awful. 평소 낙관론을 펼쳐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도 일정 기간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We are in a contractionary point. We have not seen the worst of it. I don't want to sugarcoat it.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보다 훨씬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경제 지표와 우울한 경제 전망으로 뉴욕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에 들어온 입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해외 유입 환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화진 기자, 국내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는데요. 먼저 현재까지의 상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062명입니다. 누전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선 건데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 이후 74일 만입니다. 경기에서 23명, 서울에서 18명, 인천에서 1명 등 수도권에서만 어제 하루 42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카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3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병원 내 감염자는 15명이고 접촉자들까지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자체 별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지역 병원 관계자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구에 거주하는 인천의료원 직원으로 함께 거주하던 가족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무대에 오른 캐나다인과 미국인 출연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람객 8천여 명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 중에는 유럽 방문자가 가장 많았다고요?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 유입 환자는 647명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럽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전체 입국자 수는 34만 4,390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입국자가 97%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고 미국과 유럽에서 온 입국자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입국자의 75%는 우리 국민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입국자에 대한 전면적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된 이후 그제 처음으로 입국자 수가 6천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 처벌 더 강화됐죠? 네, 최근 일부 자가격리 대상자가 조치를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자 처벌이 더 강화됐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이달부터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 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를 어긴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학원에서도 원격 수업을 해달라고 정부가 권고를 했는데 수업료를 둘러싼 혼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고요? 네, 교육부가 어제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는데요. 내용을 보면 실시간 쌍방향으로 원격 수업으로 할 경우 기존 수업료의 70%, 녹화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은 40%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할 경우 40%에서 70% 사이 적정 수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단지 어디까지나 이건 가이드라인이니까 실제 수업료는 이걸 참고로 해서 학원과 학부모가 협의해 정하면 된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학원 측과 학부모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취지라고 밝혔는데 일부 학원에서는 차라리 학원 문을 다시 열겠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소득 하위 70%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정부는 신속하게 파악이 가능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월의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있고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기준은 올해 3월입니다.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 유형별로 금액 기준은 다 다릅니다. 4인 가구의 경우라면 대략 23만 원에서 25만 원 선이어야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한 가구원인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 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제외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이 거론됐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2월과 3월에 소득이 급감한 사례가 많아 이런 부분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의 상황을 각 지자체가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여전히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3월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재작년 소득인 경우가 많아서 정작 급한 사람은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계속해서 오수호 기자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번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올해 5월에 하게 됩니다. 국세청 검증을 거쳐 올해 11월에야 지난해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되는 올해 3월 건보료는 2년 전 소득에 대한 겁니다. 때문에 재작년엔 벌이가 괜찮다가 코로나19로
휴 폐업하는 등 소득이 갑자기 크게 줄어든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당시 기준 200으로인데 지금은 10에서 20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는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직장 가입자도 100인 미만은 지난해 소득 연말정산 끝난 게 5월 건보료부터 반영돼 3월 건보료는 재작년 소득이 기준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소득 급감 등 증빙 자료를 가져오면 검토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지 기준도 아직 만들지 못한 데다 소명 자료 검토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액 자산가를 뺀다면서도 그 기준 역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자체 분담도 입장차가 커 재원 마련도 문제입니다. 재난지원금의 큰 기준은 제시했지만 결국 가장 궁금한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방안을 한꺼번에 내놓지 못하면서 혼란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소호입니다. 네, 다음은 총선 소식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어제 민주당은 춘천과 서울, 제주도를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부 여당에 힘을 몰아달라 호소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이낙연 위원장,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시장을 돌며 입담을 과시했는데 땅에서 조금 나와도 쑥 나왔다 하는 게 뭐게? 쑥이지. 상대 후보와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중도에서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총선에 전체 8석 중 한 석만 건진 강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번엔 일하는 후보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대결적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계속 계신다는 것은 강원도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에선 더불어시민당과 함께했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내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는데 통합당 비판엔 비례정당이 나섰습니다. 적폐 세력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4.3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 원혜영 의원님이세요. 불출마 다선 의원들도 후보자 지원에 나서며 코로나19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이른바 쌍둥이 버스는 하루 만에 멈췄습니다. 선관위는 버스에 적힌 숫자 1과 5가 민주당의 정당기호 1, 더불어시민당의 정당기호 5번을 연상시킨다며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오늘 서울 종로에서, 불출마 다선 의원들은 인천에서 다시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인천 등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깡통을 찰 지경이라며 정부 여당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또 한 번 말실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인천 경제 살리고! 수도권 공략 엿새째인 어제 이번엔 인천이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면 경제 코로나가 올 거라며 경제 실정 심판을 내세웠는데 표현 더 격해졌습니다. 깡통을 찰 지경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실정입니다. 이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지역 13명 후보 중 12명을 만나 격려했는데 비례정당, 미래한국당도 옆자리를 지키며 거들었습니다. 정권의 위선과 무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대장정에 앞장서 주시라 기대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종로 골목을 돌며 주먹 악수를 나누고 지지자에게 사인도 해줬는데 공교롭게 여당 유력 후보와 이름이 같았습니다. 저는 폭망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2년 만에 우리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N번방 발언에 이어 키 작은 사람은 정당 투표용지도 들지 못한다고 말한 게 신체 비하 발언 논란으로 이어졌는데 황 대표는 사사건건 꼬투리라며 적당히들 하라며 반박했습니다. 통합당 선대위는 공식 선거 운동 첫 주말인 오늘 일주일 만에 부산 경남으로 무대를 옮겨 표밭 따지기에 나섭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민생당은 거대 양당이 국회를 싸움판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제3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대책이 약자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당은 정당 선거 보조금 반납을 제안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장을 누빈 민생당, 기호 3번을 외치며 당 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극복 수당으로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공약했습니다. 아직은 낯설지만 민생당, 민생만 챙기겠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양당제에선 싸움 정치가 반복된다며 비례위성정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만 내는 정당이 정당입니까?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부정입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을 만났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코로나19 민생 위기의 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정의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또 정부가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더라도 해고 없는 지원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선거보조금을 반납해 마스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득권 양당의 살찐 돼지들이 더 먹으려고 하는 거 먹이를 안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대표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 화개장터를 띄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흥성입니다.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공범 가운데 현역 육군 일병이 군사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일병은 며칠 전까지도 수사 관련 대화를 하며 텔레그램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운영진 가운데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현역 군인 A 일병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7시간 동안 이 부대에서 A 일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한 대와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분석해 조 씨와의 공모 관계와 추가 범행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조주빈의 공범은 이곳에 입대한 뒤에도 텔레그램 활동을 이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취재팀이 확보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방 대화 내용입니다. A 일병은 신병 훈련 기간으로 추정되는 12월 13일에서 2월 말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달 2일쯤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엔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텔레그램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수사 상황을 걱정하면서 박사방에서의 채팅 내역을 모두 삭제했다고 털어놓기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일병이 군에서 일과 시간이 끝난 뒤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적인 텔레그램 활동을 한 걸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옛 헌병대인 군사경찰도 A 일병을 조주빈의 공범으로 긴급 체포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개인정보 17건을 빼돌려 조주빈에게 넘긴 사회복무요원 최 씨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조주빈 씨가 박사방 운영자인 거 아셨어요? 법원은 최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 유출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한다는 방침에 N번방 이용자들이 전문업체에 연락해서 자신들의 기록을 지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호히 거부하는 업체도 많지만 인터넷에는 여전히 N번방 기록을 지워준다는 글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라인에 남은 각종 기록을 삭제해주는 전문업체입니다. 박사방과 N번방 회원들 중 수십 명이 이곳에 연락해 자신들의 기록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4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자기 신상 정보, 자기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제 자기 이름이라든가 자기 나이라든가 자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것들을 삭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 수 있어 삭제해달라거나 돈이 얼마가 필요하든 N번방 기록을 지워달라며 1억 원을 제시한 이용자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기록 삭제 업체들에는 최근 N번방 이용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 터지고 나서죠. 그 다음 날 정도부터 아마 전화가 몰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7, 8분 정도 그 이후에 저희가 문의가 많아서 그냥 광고를 내려버렸어요. 그쪽에 관련된 부분은 다. 경찰 수사 전 범행 증거를 지우려는 건데 대부분 업체들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N번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삭제를 해주면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되고 그 10몇 년 동안 해온 거를 일순간에 망가뜨릴 수가 없어가지고. 하지만 인터넷에 텔레그램 삭제 방법을 묻거나 N번방 기록을 지워준다는 홍보성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이번 주말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난해 동해안 지역에 큰 산불이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인데요. 청명 한식 기간인 이번 주말은 산불 위험 특별 기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 강원 삼척시의 한 야산에는 산불이 발생해 지금 진화 작업이 한창인데요. 또 다른 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동해안 지역으로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지면서 대기가 메말라 있는 데다가 강한 바람까지 불어서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주말인 오늘 날은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2도에 머물면서 쌀쌀하겠고요. 일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전에 중부지방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고요. 북서풍을 타고 이 미세먼지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오후에는 남부지방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 저녁에는 제주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현재 전국에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강원 산간 지역과 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내륙 지역으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6.9도, 안동이 4도, 대전이 7.2도로 어제 아침보다는 기온이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질 텐데요. 서울이 12도, 청주 14도, 광주가 16도, 대구는 19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계속해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당초 내일까지였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이 조금 더 연장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증가세가 아직 꺾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오늘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홍서구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교회 예배와 종교 행사 등 집단 행사는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은 당초 내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한 연장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깝게 하실 줄은 압니다만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치료보다도 더 효과적인 감염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반복되는 상황.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 미국과 유럽에서 귀국자를 통해 해외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 완화 시점과 그 이후 적용될 생활 방역 체계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논의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고 사회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기구가 이 사회적 공론화 기구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금주 중에 구성은 완료할 생각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여부 안건이 올라가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정부의 이런 판단은 지금이 방역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BS가 국내 의료 수학자들과 코로나19를 분석하고 예측해봤는데 지금부터가 이 확산과 진정을 가르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유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서울 경기 지역의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점 이하였습니다. 확진자 1명이 1명 이하에게 감염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유입 사례가 늘면서 지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새롭게 감염되는 환자보다는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라든지 타 지역 유입 환자가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해외 유입 차단 실패, 사회적 거리두기 실패 등 최악의 상황을 각종 변수로 대입해봤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서울 경기에서 확진자 1,000명이 더 늘어 지금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대로 각종 통제가 강한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서울 경기 신규 확진자는 200여 명이 더 생긴 뒤 다음 달이면 거의 사라질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유증상 시점과 격리 시점, 동선과 접촉자 수 등 모든 역학조사 결과는 의료 수학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에 인구, 교통, 휴대전화 위치 자료 등 빅데이터까지 모든 데이터와 변수들을 공식화해
예측값을 찾아내는 게 의료수학의 분석 기법입니다.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다시 유사한 질병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대처해야 더 좋았는지 이런 효과 분석을 하는 연구로 대구 지역을 특정해 각급 학교의 개학 시기도 변수로 대입해봤습니다. 오는 6일 개학하면 7월 말까지 감염이 이어지고 개학을 미루면 이달 말쯤 감염이 멈출 거란 분석값도 나왔습니다. 국내로 유입되는 확진자들도 많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은 저희들이 개학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특히 지금 시점부터 요양원, 종교시설 등 소규모 집단 감염 같은 변수를 줄이는 것이 방역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네, 현재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30명인데 이 중에 해외 유입 사례는 183명입니다.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는 해외 입국자들이 늘어나자 서울시가 모든 입국자를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에 마련된 도보 이동형 선별진료소에 이수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잠실 주경기장 앞에 커다란 텐트와 컨테이너 박스가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진단검사를 위한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워킹스루라 부르는 도보이동형 선별진료소입니다. 서울시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서울 거주자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공항버스로 이동하는 경우 집 근처 선별진료소로 안내되고 공항버스가 아닌 자가용을 타고 이동하는 해외 입국자들이 검사 대상자입니다. 진단검사를 받아야 거주지로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검사 대상자들은 자신의 차를 이곳에 주차한 뒤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접수부터 문진, 검체 채취까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5분이면 검사가 끝나 하루 최대 1,000명까지 진단검사가 가능합니다. 집에 가 있다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렇게 돌아다니시거나 또 가족하고 밀접하게 접촉을 했을 때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실 주변에 사는 일부 주민들은 인터넷 카페와 국민청원 등에 지역 감염의 우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차량을 이용해서만 잠실 경기장 진료소 접근이 가능하며 진단검사 후 곧장 귀가하는 게 의무화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남 3구에 사는 입국자가 많아 잠실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의 긴급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하면서 우리 가족도 이걸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정부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가리기로 했는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김민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 둘을 둔 부부입니다. 맞벌이 가정으로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평소 건강보험료도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요. 둘이 합쳐 지난달에 낸 보험료가 23만 7,652원이 넘지 않는다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3살, 4살 연년생 남매를 키우는 또 다른 맞벌이 가정입니다. 남편은 작은 식당을, 아내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영업을 하는 부부가 낸 지역보험료 합쳐서 25만 4,909원이 넘지 않습니다. 역시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은 직장을, 한 명은 자영업을 하는 4인 가구라면 합쳐서 24만 2,715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요즘 가족이라도 직장 문제로 서로 떨어져 사는 경우도 적지 않죠. 이 가정도 그렇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제주에서 직장을 다니고 배우자와 아들은 인천에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직장 가입자로 피부양자 2명을 돕고 지난달 보험료가 19만 5,200원 이하라면 재난지원금 8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홀로 울릉도에 살고 있는 이 50대 여성은 서울에서 회사 다니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은 지난달 건보료 10만 원을 냈기 때문에 지원 기준 금액을 넘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딸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는 50대 어머니는 어떨까요? 직접 낸 건강보험료가 0원이기 때문에 울릉도의 1인 가구에 해당하고 즉 지원 대상이 됩니다.
내가 지난달에 낸 건강보험료는 월급 명세서나 납입 고지서 혹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함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승조원들을 하선시켜달라고 요구한 뒤에 전격 경질되면서 미국 사회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군은 함장이 자신의 서한을 언론에 공개해 규율을 어겼다는 것인데 승조원을 구하기 위해서 임무에 충실했던 함장에게 총을 쏜 것이란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수천 명의 승조원들이 항모를 떠나는 함장을 열렬히 환송합니다. 미 해군은 전날 루스벨트호의 브렉 크로지어 함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I am here today to inform you that today at my direction, the commanding officer of the USS Theodore Roosevelt, Captain Brett Crozier, was relieved of command. 크로지어 함장이 자신의 요구를 담은 서한을 언론에 유출해 해군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크로지어 함장은 승조원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코로나19가 함 내에 급속도로 확산하자 승조원들을 하선시켜달라며 국방부에 서한을 보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As the captain wrote, quote, "We are not at war. Sailors do not need to die. If we do not act now, we are failing to properly take care of our most trusted asset, our sailors." 하지만 해군 당국이 항모 내의 바이러스 확산에 손을 놓고 있다가 함장이 긴급하게 호소하고 나서야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테드 리우 하원 의원 등은 함장을 해임한 해군 장관 대행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해군 감사관실에 보냈습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승조원 보호와 국가안보라는 임무에 충실했던 함장에게 총을 쐈다며 형편없는 경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든 상황인데요. 이 사태를 가장 먼저 겪은 중국이 백신 개발을 위한 첫 번째 임상 시험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져서 주목됩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입니다. 첫 임상 시험은 우한의 지원자 1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끝나 이 중 일부는 14일의 격리 기간을 거쳐 일상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接种的部位有一点点微红，有一点痒，36度多吧。现在只是完成作为疫情临床试验者的一个使命。 이번 임상 시험은 세계 최초로 유전자 기반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한 중국 군사의학연구원 천웨이 소장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 접종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연구팀은 이후 해외를 포함해 대규모 추가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지도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라고 군 과학자들에게 특명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 개발은 미국도 속도전입니다. 지난달 16일 중국보다 먼저 백신 임상시험을 시작한 가운데 미 육군 전염병 연구소도 나서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 중을 비롯해 세계 각국 연구진이 백신 개발에 뛰어든 상태지만 임상 등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제 접종까지는 최소 1년, 통상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앞서 중국의 감염병원이자 중난산 박사는 이달 말쯤 코로나19가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홍콩의 가브리엘 렁 교수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항체를 갖기 전까지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백신 생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마라톤 같은 방역전을 펼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대도시뿐 아니라 작은 도시들도 예외가 아닐 텐데요. 인구 11만 명의 소도시 독일에선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결정했습니다. 이 마스크가 효과가 있는지를 놓고 전문가들의 시각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독일 유광석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독일 중부 튜링겐주의 예나시, 안경점 직원과 손님 모두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안경점과 보청기점 등 1.5m 거리 유지가 힘든 상점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한 명씩만 입장시킵니다. 인터뷰하는 취재진에게 출입문에서 떨어져 달라고 요구합니다. Ich glaube, das ist schon auch hier wirklich wird Vorsorge getrieben. Die schützt ja im Grunde genommen den anderen vorwiegend, dass man also nicht diese Tröpfchenbildung. 모든 안경점에는 제품을 만지지 말 것, 가급적 카드로 지불할 것, 특히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입 금지라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Also Kontaktlinsenanpassung, wo man sich eben wirklich sehr nahe kommt, auch mit dem Auge, das machen wir nicht. Aber so Notsachen, Brillen abgeben oder Reparaturen, das führen wir durch. 대중교통과 슈퍼마켓,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다음 주부터지만 일부 시민은 이미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Also ich finde es sehr wichtig, dass man sich selber schützt und vor allen Dingen auch die anderen, ne? Gerade wenn man jetzt einkaufen ist und das finde ich schon sehr wichtig. 예나시 인구는 11만 명, 누적 확진자는 150여 명입니다. 작은 도시지만 바이러스 공격에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목도리나 스카프 또는 천조각 등으로 코와 입을 잘 가려야 합니다. Weil es ja immer heißt, es gibt nicht genug. Wir haben selbst genähte. Die ist für meine Frau und die ist für mich. 독일 질병통제기관이 마스크의 유용성을 인정하는 등 전문가들의 시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Also wenn jemand selber infiziert ist, dann ist es klar, dass ein Mund-Nasenschutz dazu führt, dass wenn man hustet oder niest, die Tröpfchen nicht so weit fliegen können, bildlich gesprochen. 하지만 의료진용 마스크조차 부족한 실정이어서 전국적인 일반인 착용은 선뜻 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나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대구의 한 내과 의사가 끝내 숨졌습니다. 국내 첫 의료인 사망인데요. 보건당국은 기저질환이 있긴 했지만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숨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구에 사는 60살 내과 의사 A씨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어제 오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의료인 첫 사망자입니다. 일반적인 진료를 하다가 확진 환자에게 노출이 되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오늘 사망하신 그 내과 의사의 그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말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확진 전의 환자 2명을 진료했던 이 의사는 이후 코로나 증세를 호소했고 지난달 18일 경북대학교 응급실로 이송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A씨는 폐렴 증세가 심해 중환자로 분류됐고 혈액 투석과 에크모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심근경색 치료까지 받았지만 그제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어제 아침 숨을 거뒀습니다. 합병증으로 심장 심근에 문제가 생기든지 뭐가 생기든지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감염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는 A씨가 비교적 가벼운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학조사 결과 A씨가 진료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했고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18일 이후에는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류지현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일부 지자체는 공중에 드론을 띄워 소독제를 뿌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돼 있거나 환경부 승인조차 나지 않은 소독제들이 있어서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윤현서 기자입니다. 벚꽃길 위로 드론이 날아다니며 소독약을 뿌립니다. 경남 하동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하루 12차례씩 벚꽃 군락지를 드론 방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독제 성분은 염화벤잘 코뉴맥. 독성이 있어 물체를 닦는 데만 쓰고 공중에는 뿌리지 않도록 방역대책본부가 지침을 정해놨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 표면을 닦는 것에 대한 게 저희 지침에 나와 있는데 지침 주고 홍보하고 홈페이지 올려놓고 한 번 더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실제로 공기 중에 염화벤잘 코뉴맥을 들이마신 실험지 대부분 심각한 독성 효과를 보였고 체중이 빠졌다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염화벤잘 코뉴맥으로 드론 방역한 뒤 임진강에 물고기가 줄었다는 어민들의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 제품들의 공통으로서 동물, 물고기, 조류, 농작물하고
접촉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네네네. 드론을 뿌리면 당연히 말씀드린 4가지와 접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요즘 드론 방역을 하는 지자체는 확인된 곳만 전국 14곳. 이 가운데 9곳은 공중분사가 금지된 소독제를 쓰고 있고 일부는 환경부가 승인조차 하지 않은 소독제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 통제 안 하고 그냥 그 위에 뿌리시는 거죠? 국거등에서 뿌리기 때문에 그 통제는 안 합니다. 방역에 부작용 같은 거 이런 건 없나요? 특별한 거는 없는 걸로 아는데. 감염병 확산을 막겠다는 절박함 속에 또 다른 위험은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현사입니다. 네, 오늘은 강원도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발생 1년이 지나도록 피해 복구와 보상은 더디기만 합니다. 조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민, 정인섭 씨는 산불 이재민들의 임시 거주시설에 1년째 살고 있습니다. 주택 신축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죠. 돈이 모자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행정 절차 지연과 부지 미확보 등도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한꺼번에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설계사무소나 군이나 이런 데서 이제 서류가 밀려 있다 보니까 좀 행정이 좀 늦게 이루어졌고. 산불 피해를 입은 고성과 속초 지역 복구 대상 주택 363동 가운데 복구가 완전히 끝난 곳은 82동, 전체의 22%에 불과합니다. 한전의 산불 피해 보상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피해 보상 규모엔 합의했지만 정부가 이미 준 지원금을 한전에 청구하겠다고 하자 이재민들이 보상액이 적어진다며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30년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건 영영 아주 복구가 너무 힘들게 됐다고 봐야죠.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이거를 철거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산림복구도 더뎌 고성 속초의 피해 산림 가운데 40%에서만 피해목 벌채 작업이 끝났습니다. 나무를 심는 조림 작업까지 마무리되려면 앞으로 최소 3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산불 발생 1년이 지나면서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산불 이재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어제는 현대사의 비극인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지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올해 추념식은 역대 최소 규모로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2년 만에 추념식을 찾아 4.3의 조속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 3살 때 아버지를 떠나보낸 74살의 양춘자 할머니. 4.3 당시에는 아버지의 시신조차 찾지 못했지만 70여 년 만에 유골함을 받아들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손자는 증조 할아버지 같은 선생님이 돼 역사의 아픔을 알리겠다고 다짐합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되면 아이들에게 똑똑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4.3 희생자 추념식에 2번째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 4.3 사건은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회에 계류된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생존해 있을 때 기본적 정의로서의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4.3 추념식은 평소 참석 인원의 100분의 1 수준인 150여 명 안팎만 참여한 역대 최소 규모로 열렸습니다. 추념식에 참석하지 못한 유족들은 가족의 이름이 적힌 표석을 찾아 그리움을 달랬습니다. 이렇게 울 수 있는 장소라도 있으니까 너무 좋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상이 온 것도 감사해요. 어떻게 말라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당시의 진상은 속속 드러나고 있지만 생존 희생자와 유족들의 쌓인 아픔을 풀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네, 어제 이 제주 4.3 추념식을 안타깝게 지켜본 이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여순 사건의 유족들인데요. 유족들은 20년 동안 진상규명 특별법을 요구했지만 무관심과 부정적 인식에 부딪혀서 이번 국회에서도 수건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3과 쌍둥이라고 불리는 여순 사건으로 3살 때 아버지를 잃은 윤정근 씨는
제주 4.3 추념식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특별법이 있고 국가 기념일로도 지정된 4.3에 비해 여순 사건의 진상 규명은 더디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이 오셔서 저렇게 많은 사람 가운데 서로 화해와 상생을 하고 있는데 여수는 거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여순 사건은 1948년 제주 4.3 진압 파병을 거부한 국군 14연대가 무장봉기를 일으키며 시작됐습니다. 봉기는 일주일여 만에 진압됐지만 진압 이후에도 이른바 반란의 협력자 색출 명목으로 2년 가까이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2005년 정부의 진실화해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된 공식 피해자는 880여 명. 그러나 1949년 11월 전남도가 발표한 인명피해 규모는 11,000여 명이고 한 민간 연구단체는 군경과 자익 양측에 의해 민간인 10,000여 명이 학살됐다고 추정합니다. 71년 동안 그 통원 세월을 살아오신 우리 유족분들이 그 한을 풀지 못하고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무로 살아 계실 때 유족들이 20년 가까이 요구해온 양민학살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법은 5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된 20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21대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사실상 파행되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의 70%는 이런 비례대표 제도가 향후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박경 기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전합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취지에 대해선 동의와 비동의가 오차 범위 내에서 비슷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견해와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도 응답은 오차 범위 안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비례정당이 만들어지면서 준연동형 비례제의 취지가 훼손됐냐는 물음에는 추가 기울었습니다. 응답자의 67.2%가 도입 취지가 훼손됐다. 69.8%는 향후 폐지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비례제 훼손 응답자 중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35.3%, 통합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45.3%였습니다. 민주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60대 이상과 보수층에서, 통합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응답은 30, 40대와 진보층에서 높았습니다. 응답자를 투표할 비례정당을 정했는지 여부와 정치 지식 수준 등으로 나누어 정치적 관심이 높지만 아직은 지지 정당을 정하지 않은 이른바 인지적 무당층의 견해를 살폈습니다. 정치 자체에 관심이 없어서 지지 정당이 없는 정치 무관심층과는 달리 인지적 무당층은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고 훨씬 더 정치 비판적이라는 특징을 갖습니다. 실제 이번 비례제도의 훼손, 폐지와 관련된 물음에도 인지적 무당층은 전체 응답자보다 더 비판적으로 답했습니다. 특히 비례제 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질문에서는 오차범위 아니지만 민주당에 더 큰 책임을 물었습니다. 통합당에 더 책임이 있다고 응답한 전체 의견과는 반대 양상이 나타난 겁니다. 이번 조사는 KBS 탐사보도부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조사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박현희입니다. 이번 주말 산불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청명과 한식이 들어있는 이번 주말은 산불위험 특별기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데다가 동해안 지역은 바람도 거세게 불면서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대기가 메말라 있는 데다가 바람까지 거세게 불면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산이나 산 근처를 찾으실 때는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마시고 밭이나 논을 태우는 것도 허가 없이는 절대 태워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서울 낮 기온 12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날은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주의를 하셔야겠는데요. 중부지방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 북서풍을 타고 미세먼지가 이동하면서 오후에는 남부지방에 그리고 저녁에는 이 제주도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공기가 탁하겠고 바람도 거세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은데요. 철원이 6.8도, 청주가 5.8도, 전주는 2.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3도에서 6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12도, 청주 14도 예상되고요. 전주가 15도, 부산은 20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내일까지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수도권 상황과 집단 감염 등을 감안할 때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게 주겠다는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을 맞아 후보자들이 유권자 표심 잡기에 집중합니다. 각 당 선대위는 각각 주말 유세 전략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도 삼척 야산에서 불이 나 주민과 펜션 숙박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정부가 당초 내일까지였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할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확산과 진정을 가르는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오늘 오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홍석우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말 국민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교회 예배와 종교 행사 등 집단 행사는 자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한은 당초 내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기한 연장을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깝게 하실 줄은 압니다만은 사회적 거리두기는 치료보다도 더 효과적인 감염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이어지고 소규모 집단 감염이 반복되는 상황.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 미국과 유럽에서 귀국자를 통해 해외 유입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고강도 거리두기 완화 시점과 그 이후 적용될 생활 방역 체계에 대해선 전문가들과 논의 중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하고 사회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기구가 이 사회적 공론화 기구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금주 중에 구성은 완료할 생각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여부 안건이 올라가고 오전 11시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네, 유럽은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어섰고 프랑스에선 요양원에서만 1,400여 명이 숨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과 미국이 중국산 마스크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양민효 특파원입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6만여 명, 영국에선 확진자가 하루새 4,400명 증가해 38,000여 명으로 유럽 국가들 중엔 5번째로 많습니다. 확진자가 6만 명을 넘긴 프랑스에선 요양원 사망자 1,400여 명이 집계에 추가돼 누적 사망자가 6,50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전국 이동 제한령 와중에도 부활절 방학 기간이 되자 바캉스를 가려 시도하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프랑스 전역에 경찰 16만 명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와 의료 장비 부족이 심화되자 대륙 간 쟁탈전 양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지방정부가 중국에 마스크 수백만 장을 주문했는데 미국 측이 세배 가격을 현금으로 지불해 공항에서 배송 직전에 빼앗겼다고 주장한 겁니다. Payé et livrable a été détourné parce que acheté. Donc ça pose un problème complémentaire pour nous puisque nous les régions nous en avons commandé 60 millions. 독일에서도 베를린 주정부가 의료진용 마스크 20만 개를 중국에서 주문했다가 행선지가 미국으로 변경됐다며 현대판 해적 행위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주장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유럽 언론들은 미국과 유럽 간 마스크 전쟁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국적 기업 3M에 대해 국방물자법을 발동해 마스크 생산 확대를 강제한 데 이어 캐나다와 중남미 국가들의 수출 금지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M과 캐나다가 반발하면서 마스크 수급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지난달 미국에선 일자리 70만 개가 사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숫자는 미국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전에 집계된 거라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뉴욕에서 김철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미국 노동부가 지난달 일자리가 70만 1,000개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신규 일자리가 감소세를 보인 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주 미국 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0만을 넘어섰다는 어제 발표에 이어 코로나 사태 이후 노동시장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지난달 중순까지 집계된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란 겁니다. 미국이 지난달 13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른바 셧다운에 들어간 이후 상황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업률도 한 달 새 0.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1975년 1월 이후 최대 상승폭입니다. CNBC 방송은 미국 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곧 800만을 넘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가 전체의 폐쇄 속도와 소비자 부분의 일자리 손실 급증으로 전례 없는 실업 대난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If we let this temporary thing spiral into something permanent, then this week's numbers say that permanent thing would be quite awful. 평소 낙관론을 펼쳐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도 일정 기간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란 우려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We are in a contractionary point. We have not seen the worst of it. I don't want to sugarcoat it.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세계 경제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보다 훨씬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경제 지표와 우울한 경제 전망으로 뉴욕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에 들어온 입국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감소했지만 해외 유입 환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화진 기자, 국내 누적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는데요. 먼저 현재까지의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062명입니다. 누적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10,000명을 넘어선 건데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74일 만입니다. 경기에서 23명, 서울에서 18명, 인천에서 1명 등 수도권에서만 어제 하루 42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카톨릭대학교 의정부 성모병원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최소 3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병원 내 감염자는 15명이고 접촉자들까지 확산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자체 별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지역 병원 관계자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구에 거주하는 인천의료원 직원으로 함께 거주하던 가족들은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무대에 오른 캐나다인과 미국인 출연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관람객 8천여 명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환자 중에는 유럽 방문자가 가장 많았다고요?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는 647명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유럽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우리나라를 찾은 전체 입국자 수는 34만 4,390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입국자가 97% 감소해 가장 많이 줄었고 미국과 유럽에서 온 입국자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입국자의 75%는 우리 국민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내 입국자에 대한 전면적 자가 격리 조치가 시행된 이후 그제 처음으로 입국자 수가 6,000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 처벌 더 강화됐죠? 네, 최근 일부 자가격리 대상자가 조치를 어기는 경우가 발생하자 처벌이 더 강화됐습니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이달부터 입국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활동 범위 제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를 어긴 외국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학원에서도 원격 수업을 해달라고 정부가 공고했는데요. 수업료를 둘러싼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고요? 네, 교육부가 어제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는데요. 내용을 보면 실시간 쌍방향으로 원격 수업으로 할 경우 기존 수업료의 70%,
녹화 영상을 제공하는 방식은 40%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두 가지 방식을 혼합할 경우 40%에서 70% 사이에서 적정 수준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단지 어디까지나 이건 가이드라인이니까 실제 수업료는 이걸 참고로 해서 학원과 학부모가 협의해 정하면 된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교육부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학원 측과 학부모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취지라고 밝혔는데 일부 학원에서는 차라리 학원 문을 다시 열겠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주기로 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기준은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소득 하위 70%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정부는 신속하게 파악이 가능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100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전월의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있고 자신의 건강보험료를 확인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기준은 올해 3월입니다. 가구원 모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 유형별로 금액 기준은 다 다릅니다. 4인 가구의 경우라면 대략 23만 원에서 25만 원 선이어야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지난달 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 한 가구원인데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경제 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적용 제외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등이 거론됐지만 아직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2월과 3월에 소득이 급감한 사례가 많아 이런 부분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당장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의 상황을 각 지자체가 반영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여전히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3월 건보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재작년 소득인 경우가 많아서 정작 급한 사람은 못 받을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계속해서 오수호 기자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지난해 번 돈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올해 5월에 하게 됩니다. 국세청 검증을 거쳐 올해 11월에야 지난해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되는 올해 3월 건보료는 2년 전 소득에 대한 겁니다. 때문에 재작년엔 벌이가 괜찮다가 코로나19로 휴 폐업하는 등 소득이 갑자기 크게 줄어든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 당시 기준 200으로인데 지금은 10에서 20 하는데 그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는 받지 못할 확률이 크다고 봅니다. 직장 가입자도 100인 미만은 지난해 소득 연말정산 끝난 게 5월 건보료부터 반영돼 3월 건보료는 재작년 소득이 기준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소득 급감 등 증빙 자료를 가져오면 검토에 반영하기로 했지만 어떻게 얼마나 반영할지 기준도 아직 만들지 못한 데다 소명 자료 검토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고액 자산가를 뺀다면서도 그 기준 역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지자체 분담도 입장차가 커 재원 마련도 문제입니다. 재난지원금의 큰 기준은 제시했지만 결국 가장 궁금한 내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방안을 한꺼번에 내놓지 못하면서 혼란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총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인 어제 민주당은 춘천과 서울, 제주도를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정부 여당에 힘을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이낙연 위원장,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시장을 돌며 입담을 과시했는데 당에서 조금 나와도 쑥 나왔다 하는 게 뭐게? 쑥이지. 상대 후보와 맞닥뜨리기도 했습니다. 종로에서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총선에 전체 8석 중 1석만 건진 강원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번엔 일하는 후보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대결적 생각을 가진 지도자들이 계속 계신다는 것은 강원도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에선 더불어시민당과 함께했습니다. 20대 국회 임기 내 4.3 특별법 개정을 약속했는데 통합당 비판엔 비례정당이 나섰습니다. 적폐 세력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4.3 특별법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 원혜영 의원님이세요. 불출마 다선 의원들도 후보자 지원에 나서며 코로나19 극복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이른바 쌍둥이 버스는 하루 만에 멈췄습니다. 선관위는 버스에 적힌 숫자 1과 5가 민주당의 정당기호 1, 더불어시민당의 정당기호 5번을 연상시킨다며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오늘 서울 종로에서, 불출마 다선 의원들은 인천에서 다시 수도권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인천 등 수도권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깡통을 찰 지경이라며 정부 여당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는데 황교안 대표는 또 한 번 말실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인천 경제 살리고! 수도권 공략 엿새째인 어제 이번엔 인천이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면 경제 코로나가 올 거라며 경제 실정 심판을 내세웠는데 표현 더 격해졌습니다. 깡통을 찰 지경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실정입니다. 이 엄중한 경제 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지역 13명 후보 중 12명을 만나 격려했는데 비례정당, 미래한국당도 옆자리를 지키며 거들었습니다. 정권의 위선과 무능을 심판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대장정에 앞장서 주시라 기대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종로 골목을 돌며 주먹 악수를 나누고 지지자에게 사인도 해줬는데 공교롭게 여당 유력 후보와 이름이 같았습니다. 저는 폭망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2년 만에 우리나라가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N번방 발언에 이어 키 작은 사람은 정당 투표용지도 들지 못한다고 말한 게 신체 비하 발언 논란으로 이어졌는데 황 대표는 사사건건 꼬투리라며 적당히들 하라며 반박했습니다. 통합당 선대위는 공식 선거 운동 첫 주말인 오늘 일주일 만에 부산 경남으로 무대를 옮겨 표밭 따지기에 나섭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민생당은 거대 양당이 국회를 싸움판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제3당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대책이 약자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당은 정당 선거 보조금 반납을 제안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장을 누빈 민생당, 기호 3번을 외치며 당 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극복 수당으로 전 국민 50만 원 지급을 공약했습니다. 아직은 낯설지만 민생만 챙기겠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 양당제에선 싸움 정치가 반복된다며 비례위성정당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지역구 없이 비례대표만 내는 정당이 정당입니까? 의회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부정입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비정규직을 만났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 코로나19 민생 위기의 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정의당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는. 또 정부가 어려운 기업을 지원하더라도 해고 없는 지원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은 선거 보조금을 반납해 마스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기득권 양당의 살찐 돼지들이 더 먹으려고 하는 거 먹이를 안 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대표는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 화개장터를 뛰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공동 운영한 공범 가운데 현역 육군 일병이 군사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일병은 며칠 전까지도 수사 관련 대화를 하면서 텔레그램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 운영진 가운데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현역 군인 A 일병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7시간 동안 이 부대에서 A 일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한 대와 관련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분석해 조 씨와의 공모 관계와 추가 범행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조주빈의 공범은 이곳에 입대한 뒤에도 텔레그램 활동을 이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취재팀이 확보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방 대화 내용입니다. A 일병은 신병 훈련 기간으로 추정되는 12월 13일에서 2월 말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달 2일쯤 다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불과 사흘 전엔 평소 연락하고 지내던 텔레그램 이용자와의 대화에서 수사 상황을 걱정하면서 박사방에서의 채팅 내역을 모두 삭제했다고 털어놓기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 일병이 군에서 일과 시간이 끝난 뒤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적인 텔레그램 활동을 한 걸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옛 헌병대인 군사경찰도 A 일병을 조주빈의 공범으로 긴급 체포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한편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며 개인정보 17건을 빼돌려 조주빈에게 넘긴 사회복무요원 최 씨는 어제 구속됐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조주빈 씨가 박사방 운영자인 거 아셨어요? 법원은 최 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고 개인정보 유출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처벌한다는 방침에 N번방 이용자들이 전문업체에 연락해서 자신들의 기록을 지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단호히 거부하는 업체도 많지만 인터넷에는 여전히 N번방 기록을 지워준다는 글이 떠돌고 있습니다. 이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라인에 남은 각종 기록을 삭제해주는 전문업체입니다. 박사방과 N번방 회원들 중 수십 명이 이곳에 연락해 자신들의 기록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4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자기 신상 정보, 자기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제 자기 이름이라든가 자기 나이라든가 자기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개되는 것들을 삭제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죠.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질 수 있어 삭제해달라거나 돈이 얼마가 필요하든 N번방 기록을 지워달라며 1억 원을 제시한 이용자도 있었습니다. 온라인 기록 삭제 업체들에는 최근 N번방 이용자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언론에 터지고 나서죠. 그 다음날 정도부터 아마 전화가 몰렸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7, 8분 정도 그 이후에 저희가 문의가 많아서 그냥 광고를 내려버렸어요. 그쪽에 관련된 부분은 다. 경찰 수사 전 범행 증거를 지우려는 건데 대부분 업체들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근데 N번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를 삭제를 해주면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되고 그 10몇 년 동안 해온 거를 일순간에 망가뜨릴 수가 없어가지고. 하지만 인터넷에 텔레그램 삭제 방법을 묻거나 N번방 기록을 지워준다는 홍보성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중부지방은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지금 서울 한강의 모습인데요.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건너편의 건물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늘이 뿌였습니다. 지금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54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보다 2배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요. 오후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대기가 메말라 있는 데다가 바람까지 거세게 불기 때문에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데요. 오늘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청명인 오늘 전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 12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이 낮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낮 동안 비가 살짝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높은데요. 서울이 7도, 대구 6.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2도, 청주 14도 예상되고 광주가 16도, 부산 20도로 어제와 기온이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새벽 강원도 삼척 야산에서 불이 나서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일단 큰 불길은 잡혔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명구 기자, 지금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불이 난 곳은 바닷가 인근 야산입니다. 약 1시간 전쯤 큰 불길을 잡았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이 난 곳은 사실상 절벽이어서 인력은 접근이 어려웠는데요. 오늘 새벽 일출과 동시에 산불 진화 헬기가 투입되면서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은 오늘 새벽 3시 반쯤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대진항 인근 야산에서 발생했습니다. 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산불 전문 진화대 등 인력 15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과 펜션 숙박객 15명을 대피시키고 민가 주변에 소방 차량을 배치하는 등 산불 저지선을 구축했습니다. 불이 난 지역에는 현재 건조주의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는 현재 잔불 정리를 하고 있으며 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원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지난해 강원 동해안 대형 산불이 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산림당국은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추가 산불 가능성도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삼척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정면구입니다.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달 전 투자 회사인 JP모건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000명에 이를 거라고 예측했었죠. 의료 수학이라는 분석 기법이 사용된 건데요. 실제로 10,000명을 넘어선 지금 KBS가 국내 의료 수학자들과 코로나19를 직접 분석하고 예측해봤습니다. 이 내용은 김유대 기자입니다. 지난달 서울 경기 지역의 기초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점 이하였습니다. 확진자 1명이 1명 이하에게 감염시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유입 사례가 늘면서 지수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서 새롭게 감염되는 환자보다는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라든지 타 지역 유입 환자가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해외 유입 차단 실패, 사회적 거리두기 실패 등 최악의 상황을 각종 변수로 대입해봤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서울 경기에서 확진자 1,000명이 더 늘어 지금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대로 각종 통제가 강한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서울 경기 신규 확진자는 200여 명이 더 생긴 뒤 다음 달이면 거의 사라질 거란 예측도 나왔습니다. 유증상 시점과 격리 시점, 동선과 접촉자 수 등 모든 역학조사 결과는 의료 수학의 기초가 됩니다. 여기에 인구, 교통, 휴대전화 위치 자료 등 빅데이터까지 모든 데이터와 변수들을 공식화해 예측값을 찾아내는 게 의료 수학의 분석 기법입니다. 정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래서 다시 유사한 질병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대처해야 더 좋았는지 이런 효과 분석을 하는 연구로 대구 지역을 특정해 각급 학교의 개학 시기도 변수로 대입해봤습니다. 오는 6일 개학하면 7월 말까지 감염이 이어지고 개학을 미루면 이달 말쯤 감염이 멈출 거란 분석값도 나왔습니다. 국내로 유입되는 확진자들도 많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아직은 저희들이 개학을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특히 지금 시점부터 요양원, 종교시설 등 소규모 집단 감염 같은 변수를 줄이는 것이 방역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해외 입국자들이 크게 늘면서 서울시가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에 도보 이동형 선별 진료소를 만들었는데요. 이수민 기자가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잠실 주경기장 앞에 커다란 텐트와 컨테이너 박스가 곳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한 명씩 차례대로 진단검사를 위한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워킹스루라 부르는 도보 이동형 선별 진료소입니다. 서울시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서울 거주자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공항버스로 이동하는 경우 집 근처 선별진료소로 안내되고 공항버스가 아닌 자가용을 타고 이동하는 해외 입국자들이 검사 대상자입니다. 진단검사를 받아야 거주지로 갈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검사 대상자들은 자신의 차를 이곳에 주차한 뒤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접수부터 문진, 검체 채취까지 모두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당 5분이면 검사가 끝나 하루 최대 1,000명까지 진단검사가 가능합니다. 집에 가 있다가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이렇게 돌아다니시거나 또 가족하고 밀접하게 접촉을 했을 때 감염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잠실 주변에 사는 일부 주민들은 인터넷 카페와 국민청원 등의 지역 감염의 우려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차량을 이용해서만 잠실 경기장 진료소 접근이 가능하며 진단검사 후 곧장 귀가하는 게 의무화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남 3구에 사는 입국자가 많아 잠실에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대구의 한 내과 의사가 끝내 숨졌습니다. 국내에서 첫 의료인 사망인데요. 보건당국은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류재현 기자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대구에 사는 60살 내과의사 A씨가 코로나19에 감염돼 어제 오전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의료인 첫 사망자입니다. 일반적인 진료를 하다가 확진 환자에게 노출이 되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오늘 사망하신 그 내과 의사의 그 고인의 명복을 빌고 또 유족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말 경북 경산에 있는 자신의 병원에서 확진 전의 환자 2명을 진료했던 이 의사는 이후 코로나 증세를 호소했고 지난달 18일 경북대학교 응급실로 이송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던 A씨는 폐렴 증세가 심해 중환자로 분류됐고 혈액 투석과 에크모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일 심근경색 치료까지 받았지만 그제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어제 아침 숨을 거뒀습니다. 합병증으로 심장 심근에 문제가 생기든지 뭐가 생기든지 결론적으로는 코로나 감염에 의한 사망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는 A씨가 비교적 가벼운 기저질환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역학조사 결과 A씨가 진료 과정에서 마스크를 착용했고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18일 이후에는 병원 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류지현입니다. 네, 나라 밖 소식도 알아봅니다. 마스크 안 쓰고 버티던 미국이 결국 전 국민 착용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천으로 만든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버지니아에서 김은규 특파원입니다. 미국에서 마스크 착용 지침은 환자와 의료진에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지침인데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천으로 만들어 재사용이 가능한 얼굴 가리개를 착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마스크 사용을 권고한 겁니다. The CDC is advising the use of non-medical cloth face covering as an additional voluntary public health measure. So it's voluntary. You don't have to do it. They suggest it for a period of time, but this is voluntary. 미국인들이 마스크 착용을 꺼리지만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선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특히 증상이 없는 감염자들이 확진되기 전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확산시키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We know that the transmission from individuals without symptoms is playing a more significant role in the spread of the virus than previously understood. So you don't seem to have symptoms and it still gets transferred.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라고도 했습니다. 마스크를 쓰되 스스로 결정하고 대용품으로 천으로 만든 얼굴 가리개 착용도 권고하는 건데 의료진도 부족한 마스크를 국민들이 모두 쓰라고 할 경우 마스크 대란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미 중앙정부에 앞서 버몬트주는 오늘 마스크 착용을 공식 권고했습니다. So now I am joining other health leaders in recommending that Vermonters wear cloth face masks in public even if they have no symptoms. 체코공화국과 타이완, 한국에 의해서 마스크 착용의 효과를 본 점을 참조했다고 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의 함장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승조원들을 하선시켜달라고 요구한 뒤에 전격 경질되면서 미국 사회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군은 함장이 자신의 서한을 언론에 공개해 규율을 어겼다는 것인데 승조원을 구하기 위해 임무에 충실했던 함장에게 총을 쏜 것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최동혁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간 3일 수천 명의 승조원들이 항모를 떠나는 함장을 열렬히 환송합니다. 미 해군은 전날 루스벨트호의 브렉 크로지어 함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I am here today to inform you that today at my direction, the commanding officer of the USS Theodore Roosevelt, Captain Brett Crozier, was relieved of command. 크로지어 함장이 자신의 요구를 담은 서한을 언론에 유출해 해군 규율을 어겼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크로지어 함장은 승조원 3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코로나19가 함 내에 급속도로 확산하자 승조원들을 하선시켜달라며 국방부에 서한을 보낸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As the captain wrote, quote, "We are not at war. Sailors do not need to die. If we do not act now, we are failing to properly take care of our most trusted asset, our sailors." 하지만 해군 당국이 항모 내의 바이러스 확산에 손을 놓고 있다가 함장이 긴급하게 호소하고 나서야 대응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테드 리우 하원 의원 등은 함장을 해임한 해군 장관 대행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해군 감사관실에 보냈습니다.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승조원 보호와 국가안보라는 임무에 충실했던 함장에게 총을 쐈다며 형편없는 경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연구진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뛰어든 상황인데요. 이 사태를 가장 먼저 겪은 중국이 백신 개발을 위한 첫 번째 임상 시험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됩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첫 임상 시험은 우한의 지원자 1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끝나 이 중 일부는 14일의 격리 기간을 거쳐 일상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接种的部位有一点点微红，有一点痒，36度多吧。现在只是完成作为1期临床试验者的一个使命。 이번 임상 시험은 세계 최초로 유전자 기반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한 중국 군사의학 연구원 천웨이 소장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달 말쯤 접종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연구팀은 이후 해외를 포함해 대규모 추가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 지도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라고 군 과학자들에게 특명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 개발은 미국도 속도전입니다. 지난달 16일 중국보다 먼저 백신 임상시험을 시작한 가운데 미 육군 전염병 연구소도 나서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미 중을 비롯해 세계 각국 연구진이 백신 개발에 뛰어든 상태지만 임상 등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제 접종까지는 최소 1년, 통상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앞서 중국의 감염병 권위자 중난산 박사는 이달 말쯤 코로나19가 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홍콩의 가브리엘 렁 교수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항체를 갖기 전까지는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백신 생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서 마라톤 같은 방역전을 펼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고성에서 대형 산불이 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피해는 컸지만 발생 1년이 지나도록 피해 복구와 보상은 더디기만 합니다. 조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민, 정인섭 씨는 산불 이재민들의 임시 거주시설에 1년째 살고 있습니다. 주택 신축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죠. 돈이 모자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행정 절차 지연과 부지 미확보 등도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한꺼번에 지금 신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설계사무소나 군이나 이런 데서 이제 서류가 밀려 있다 보니까 좀 행정이 좀 늦게 이루어졌고. 산불 피해를 입은 고성과 속초 지역 복구 대상 주택 363동 가운데 복구가 완전히 끝난 곳은 82동, 전체의 22%에 불과합니다. 한전의 산불 피해 보상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피해 보상 규모엔 합의했지만 정부가 이미 준 지원금을 한전에 청구하겠다고 하자 이재민들이 보상액이 적어진다며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30년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도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건 영영 아주 복구가 너무 힘들게 됐다고 봐야죠. 빨리 지금이라도 빨리 이거를 철거를 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산림복구도 더뎌 고성 속초의 피해 살린 가운데 40%에서만 피해목 벌채 작업이 끝났습니다. 나무를 심는 조림 작업까지 마무리되려면 앞으로 최소 3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산불 발생 1년이 지나면서 국민적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지만 산불 이재민들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배달 물량이 폭증하면서 배달 노동자들이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에도 처우는 달라진 게 별로 없어서 문제라는데요. 개인 사업자 신분이다 보니까 하소연할 곳도 마땅히 없다고 합니다. 김아른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배기사 권영성 씨는 이른 아침부터 동네 곳곳을 돌며 배송 업무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처리해야 할 택배는 300여 개.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량이 40%가량 늘었습니다. 14시간을 일해야 배송을 끝낼 수 있습니다. 명절 때 물량이 쏟아지는데 명절보다 지금 더 많아요. 지금 너무 이제 몸이 많이 지쳐가는 상황이죠. 오토바이 배달을 하는 임승환 씨는 요즘 하루 평균 50건의 주문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 배달 주문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배달이 몰리면 일주일에 80시간 넘게 일합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고된 업무가 이어지지만 배달 대행업체에서는 휴무일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휴무라든가 강제적인 이제 출퇴근 관리 이런 게 좀 많이 부당했었죠. 강제적으로 넣으면은 이제 억지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달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로 특수고용 노동자 신분입니다. 이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게 시간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택배 배달업계는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관련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학에서는 모든 강의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됐는데요. 일부 학교에서는 이번 학기 내내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해 등록금 감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학들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입니다. 4학년 마지막 학기를 맞은 이다운 씨. 강의실이 아닌 집에서 동영상 강의로 하루를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오늘 수업이 뭐예요? 오늘 원래 실험 수업이 있는데 오늘 실험 수업을 하지 못해서 다른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강의가 이어지지만 의사소통은 불가능, 집중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교수님과의 그런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정보 전달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대학생들이 등록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제정돼야 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학생들이 제대로 이제 수업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등록금 감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학가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잇따르자 긍정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최근 대구 등 일부 지역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른 대학들도 등록금 감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상황을 좀 보면서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의 수요를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학들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지침이 없다 보니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및 온라인 강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추후에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입니다. 일부 대학들은 장학금 형태로 지원할지 아니면 등록금을 감면할지 또 금액은 어느 정도로 할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지난 1월 강원 관광대의 총장과 법인 이사 등이 선임 과정에서 법 위반 혐의로 임명과 취임이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직무대행이란 이름으로 내부 결제를 하는 등 여전히 총장 행세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상희 기자입니다. 강원관광대 총장과 법인이사 2명은 선임 과정에 법 위반 소지가 발견돼 교육부 청문회를 거쳐 지난 1월 임명과 취임 승인이 취소됐습니다. 취재진이 학교 내부 문건을 확인해봤습니다. 최종 결재권자로 원재희 총장 이름이 쓰여 있고 직인도 찍혀 있습니다.
대신하다는 뜻의 한자인 대자도 써놨습니다. 서류 뒷면에는 전결로 보내고 추후 직무대행으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외부기관으로 내보낼 때는 부서장 전자결제로 꾸미고 실제 결제는 원전 총장이 총장 직무대행으로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교법인에 확인해본 결과 공식적으로 총장 직무대행은 없는 상황. 이 대학노조는 얼마 전까지 원 씨가 출근도 하는 등 학사 업무에 관여했다고 주장합니다. 전화통화하고 전화통화를 받는 것도 제가 확인을 했고요. 교학처장 방에 갔었는데 스피커폰으로 교학처장하고 행정지원처장이 총장하고 통화하는 걸 직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원재희 전 총장은 본인 잘못으로 임명이 취소된 게 아니라면서도 총장 업무를 보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총장 직무를 보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글쎄 그런 거를 따질 필요는 없고 법에 하자 없이 하고 있으니까.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상입니다. 코로나19로 생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건강보험료로 결정됐습니다. 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건강보험 납부액을 기준으로 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가 현재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어서 구체적인 적용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지원과 생활 수준의 합리적 반영을 고려해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에 거의 모든 국민이 가입돼 있고 보험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갑자기 줄어든 소득이 건강보험료는 반영 안 된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책과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은 앞으로 정하게 됩니다. 감춰진 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많은 사람을 꼼꼼히 걸러내야 뒷말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한 대상자 선정 기준에 틈새가 있고 불공정, 형평성 시비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급 액수가 너무 적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그러나 쓸 곳은 많은데 재원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은 죽고 사는 문제, 코로나 방역에 전력을 다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 경제 방역까지 챙겨야 하는 비상 상황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은 말 그대로 발등에 불을 끄는 것이라서 신속히 지급해야 약효가 있습니다. 총선이 끝나는 대로 바로 추경안을 제출해 국회 통과와 지급이 착착 이루어지도록 빈틈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재원 분담을 놓고 일부 지자체와 생긴 갈등도 매끄럽게 풀어야 합니다. 정부의 사상 첫 재난지원금이 꼭 필요한 국민에게 적시에 지급돼 사회 안전망 기능을 톡톡히 하고 이게 나라다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바랍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정부가 내일까지인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수도권 상황과 집단 감염 등을 감안할 때 연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에게 주겠다는 긴급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정부가 지난달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준은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을 맞아 후보자들이 유권자 표심 잡기에 집중합니다. 각 당 선대위는 각각 주말 유세 전략 지역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도 삼척 야산에서 불이 나 주민과 펜션 숙박객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금 중부지방은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북서풍을 타고 이 미세먼지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남부지방은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동해안 지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메마른 대기에 바람까지 거세게 불기 때문에 작은 불씨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절기청명인 오늘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오늘 서울 낮 기온 12도로 어제 낮보다 5도가량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1도까지 내려가 날이 쌀쌀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오늘 낮 동안 비가 살짝 지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는 바람이 거세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7도, 대구 6.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2도가량 더 낮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서울 12도, 대구 19도, 광주는 16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토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정규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19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